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남들이 몰려가는 어떤 그런 시장은 항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남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좋다는데 무작정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 하나예요. 5만 원 받거든요. 이게 한 평 정도 되겠습니까? 한 2평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50만 원 나오는 거죠. 50만 원. 차와 차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있죠. 이 공간에다가 큰 캐비넷 같은 창고를 설치를 하면 내가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리면 좋겠다. 하루에 제일 많이 임대료를 받은 적은 한 800만 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도 흘러가잖아. 그 사업이라는 것도 인생이라는 것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발밑에는 돈이 엄청나게 모아져 있는 그런 시간을 이기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신데요.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희라고 합니다.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 네. 잠시 그럼 씻고 오겠습니다. 아, 네. 어릴 때는 사람 오면 뭐 좋다고 맨날 따라다니고 이렇게 뭐 졸렁졸렁 따라다녔었는데 눈밖에 안 보이네요, 아래 있어요. 시커맸어요. 응? 응, 빨리 쳐다봐. 준파라, 아빠 간다잉. 지금 하시는 일이 무인 공유 창고 사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구 쏠림이 심하다.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 가구들은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관할 짐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집의 주거 면적은 줄어들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에다 두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정집에 있는 뭐 네. 베란다에 꽉 차 있는 물건들을 공간을 빌려주시는 개념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그 도심에 있는 공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온라인 뭐 쿠팡이란 이런 업체들의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반대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사실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공실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창고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고민하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국에 없는 사업을 갖다가 처음으로 시도했을 때 10명 중에 거의 7, 8명이 반대를 했는데 한두 명 정도는 괜찮은 사업이야, 아이디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과연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업은 될 수가 없다. 이미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한 10%가 20%가 좋은 사업이야, 그럴 때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이게 한 평 반 정도 됩니다. 1톤 트럭 한 대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게 20만원. 한 달에 20만 원짜리예요. 네. 보통 손님들이 와서 창고에 어떤 물건을 맡길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로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사람들, 이삿짐도 많이 들어오고, 이 캠핑이라든지 취미생활 용도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면 인테리어 하는 업자분들, 장비라든지 그 물건들이,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고객 외에도 일 관련돼서 네.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아요.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근처에 그 조그만 회사들에서 물품 보관 용도로도 보관하고 종이 서류들을 갖다가 못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서류들을 갖다 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 궁금한 게 아무래도 실외에 있다 보니까 온도 관리나 제습 관리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컨테이너 창고들은 운송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보관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9년 동안 했지만 여기 안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날씨가 뜨거워서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컴플레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대표님 근데 여기 창고가 네.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20만 원, 저 부분은 25만 원, 좀 더 큰 거는 4.5평은 35만 원. 아무리 좀 짐이 많더라도 네네. 좀 저라면은 집에 더 쑤셔 넣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김해라는 도시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뭐 한 평당 한 2천만 원이라 치면 실질적으로 공간은 더 작잖아요. 34평짜리가 34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3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실제 평수는 거기서 방 하나를 쭉 빼면 그 방 가치가 한 5평이면 3천만 원 하게 되면 1억 5천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짐을 갖다가 다 모아둬.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봐도 1억 5천짜리 공간에다가 그냥 짐을 그냥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 5천짜리 공간을 갖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20만 원 주고 그 짐을 빼가 이거 넣어주고 이걸 사용하면 훨씬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 같은 경우 집이 좀 좁은데 굉장히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성장률을 보니까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컨테이너 하나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드셨나요? 이게 한 100평의 부지가 있다면 이런 컨테이너가 10개가 들어갑니다. 10개를 다 설치하고 운영 시스템 세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1억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매출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이 사업입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 1억 넣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 하나 요즘에 건축하는데 한 10억 20억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익은 400~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억 2억이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부동산 컨텐츠의 일종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부동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센터라든지 오피스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그 안에 이 분야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실내 창고고요. 열쇠가 잠겨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용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잠겨 있죠. 여기는 사용 안 하고 있네요. 보통 이런 실내 창고들은 네.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정말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실내 창고니까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뭐냐면 자택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망해서 와가지고 한 6개월 놔두다가 폐기 처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체국 5박스 1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만 원인가 7만 7천 원인가 그래요. 그럼 여기는 한 달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100% 차면 800만 원, 900만 원.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 목표로 갖다 한 70%에서 80% 좀 잡거든요. 그렇게 잡는 이유는 100% 다 차더라도 어차피 할인도 좀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500에서 6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여기 평수가 48평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데 좀 캐비넷 설치하고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이 시설을 다 하는데 인테리어 플러스 이런 캐비넷까지 다 합쳐서 하면 평당 한 2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벌기 전까지는 이 건물에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 나갈 것이고 관리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플러스 또 광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0만 원 잡힐 거란 말입니다. 근데 200만 원이 나올 때까지는 적자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 이게 적자를 갖다가 상쇄하려면 창고 최소한 20개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올 때까지 적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적자를 감수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면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다. 10년, 20년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손해를 봤다 이런 경험은 좀 없으세요? 저도 있죠. 사실은 서울에서 최근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산에 있는 100평짜리 창고를 다 철거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17년도에 임대를 통해서 창고를 오픈했는데 하기 전까지도 이제 그 건물주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금이 되면 사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팔 수 있다는 의향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파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났어요.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시세가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5억짜리가 지금 10억이 됐는데 임대료가 5년 전하고 지금은 똑같다는 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분 말씀도 맞아. 근데 내 입장에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들어오는 인컴은 똑같은데 돈을 더 올려주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철거하고 빠졌죠.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봤었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느꼈죠. 이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니까 네 건물 세라.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그런 순간이었죠. 무인 창고 사업을 하신 지 9년차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었고요. 10년 동안 하면서 저는 항상 닭대가리가 되는 걸 꿈이었어요. 용꼬리가 아니라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못 나왔지만 내가 10년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거다.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2007, 8년도에 수소 관련 장비를 만들다가 쫄딱 망했어요. 연구소도 차리고 박사학위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었는데 다 개발해놓고 팔려고 다니니까 한국에 시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취미생활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사업을 한 거죠. 망하는 게 당연했었고 그때가 망한 시점이 40대 초반이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통신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한 6, 7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가 됐어요. 어떤 정리가 되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의 사업 기준을 갖다가 한 4개 정도를 갖다가 딱 정했어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좀 나하고 좀 맞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앞으로 세상은 사람이 많이 들어서는 힘들겠다. 그래서 무인으로 가능한 사업을 하자.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 타는 사업 아이템 절대 하면 안 돼. 유행에 안 타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됐죠.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나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해서 하나의 흐드를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사업이 주차장 사업 딱 맞았거든요. 부동산 사업이고 무인으로 가능하고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고 유행 타지 않고 딱 맞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을 찾다가 캠핑을 또 엄청 다녔었는데 우리 집에서 이 장비를 오르락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막 옮기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캠핑 장비를 그냥 주차장에 보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창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 대해서 이제 공유창고 사업을 갖다가 벌리게 된 거죠. 근데 좀 어떤 분께서는 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네. 좀 안 좋아지면 네.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저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투자든 투기를 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부동산이 꺾이면 문제가 생기죠. 저는 근데 사업을 통해서 매월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설령 일시적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그 수익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망한 사람들은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당장에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세 차익은 운빨이잖아요. 운빨. 사업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 이자 주고 우리 마케팅 쓰고 그 다음에 회사에 돈을 얼마 정도 이렇게 남길 거야. 이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리스크 관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쪽은 운영사업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쪽이 있고 하나는 여기 깔고 있는 부동산이 제가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매매도 엄청 저렴한 걸 사기 때문에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사기 때문에 이게 깔려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 이것도 올라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면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네, 대표님 공유창고에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처음에 하기에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장벽이라던가 허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작년에 요식업에서 문을 닫은 업체가 전체 비율이 20몇 %래요.
일반 요식업에서 그 생명력이 5년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출발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부동산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뛰어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갖다가 내 거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허들이 높다는 건 사실은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안 망하려면 자기 건물이 있던가, 안 그러면 요즘에 많은 건물들이, 상가들이, 매물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고르면 거기서 정말 보석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고르고 이걸 시작하면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업을 하겠다부터 시작하고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한다 하면 거의 뭐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거의 뭐 99%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 망하려면 출발이 달라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스킬이 좋아, 마케팅 방법을 좋아, 사실은 그런 것들은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면 해결되는 거는 그 사이 자기 장점이 아니거든요. 다 남들도 따라 하잖아요. 따라 하는 거는 그게 몇 개월 정도는 이게 우월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옆에서 금방 따라오면 절대 그게 자기의 어떤 그거는 되지 못한다. 우월하게 이게 다른 거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에서 마지막에는 벌어진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안녕. 직원분. 네, 우리 마케팅 담당 대리님. 열심히 했나? 네. 평소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한 가지는 마케팅 플러스 자금 확보, 은행에서 신용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벤처 기업 인정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서류 만드는 거, 은행 관련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죠. 실례지만 매출이나 순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회사는 한 4개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개 주 업체 걸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회사 부채도 많고 그런데 보면 재작년에는 16억이고 작년에는 26억이다. 부채가 늘어났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도에 11억, 작년에 8억 7천. 저희들은 직원 3명이 있어요. 작년에는 한 13억 정도. 자기 건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 대비 수익률은 한 80에서 90% 나온다. 자기 건물을 갖고 있다는 하에는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자기 건물이 아니다. 자기 땅이 아니다. 네. 확 떨어지는 거죠. 보통 자기 건물이 아닐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님은 이 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좀 앞으로 미래나 전망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는 이 시장이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다른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생기는 지점 수하고 이용객의 개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2030년경에는 한 2,400억 시장으로 올라간다. 사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 중에서는 이 셀프 스토리지가 앞으로는 성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또 제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저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